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거부할 수 없는 한식의 매력. 2. 한식의 엄청난 이익. 3. 국제문화는 한국을 소화할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빨리 류현진과 한식당에 가서 한국식 바베큐를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게 된 원 브루스 스트리플링이 현지 매체 캐나다 스포츠넷과의 인터뷰에서 팀에 가는 소감을 묻는 말의 한 대답인데요. 스트리플링은 LA 다저스에서 류현진과 친해졌고 이적을 할 때 다시 류현진을 만나면 꼭 다시 같이 한국식 바베큐를 먹으러 다니고 싶다고 전한 것이죠. 심지어 일본 선수인 기쿠치 유세이마저도 토론토 입단을 앞두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꺼내며 어제 오늘 류현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류현진이 코리안 바베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가 토론토 시내의 좋은 식당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류현진과 같이 한국식 바베큐를 먹으러 가고 싶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하면 한국식 바베큐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친한 동료들과의 식사에서 꼭 한식 바베큐를 추천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저녁 류현진 선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또 한식 바비큐집에 팀 동료들을 데려가 크게 한턱을 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 7월 볼티모어 원정 경기 때도 동료 선수들과 함께 이 식당에서 바비큐를 즐겼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다저스에 있을 때에도 매년 그는 동료들에게 한국식 바비큐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2년 전 SNS 사진을 보면 그의 아내 배지연 전 아나운서를 비롯해 동료 선수들이 한식 바비큐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동료들을 불러 한식을 대접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사준 한식을 맛보고 한식 바비큐에 빠져든 선수들은 어느 지역으로 옮겨도 한식 바비큐만 찾아서 공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식당을 찾아 한국식 바비큐 맛에 눈을 뜬 해리 케인 역시 영국 런던에서 한식당만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한국 음식은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칠맛을 자랑하는데요. 최근 마국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서는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지역마트가 한식당으로 바뀌면서 지역 전체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그저 평범한 작은 마트였을 뿐인데요. 한인들이 가게를 인수해 비빔밥과 한식 바비큐를 팔자 큰 성공을 거둬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래된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대신 제육볶음과 소주를 마시러 오는가 하면 근처에 있는 미군들조차 부대 내에서 식사를 마다하고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아곳에 촬영을 왔던 리포터조차 한식을 맛본 뒤 이 집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6시 14분 여러분이 추천하실 식당에 가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어맨다는 오픈한 지 수십 년 된 식당을 알려주셨죠. 네, 훌륭한 정통 한국 식당입니다. 해즐릿이 이번 주에 동네 식당을 취재합니다. 이번 주 식당 취재를 위해 체즈마켓 앤 키친을 찾았습니다. 정통 한식당이죠. 세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요리법을 씁니다. 체즈마켓 앤 키친은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유명한 속담이 떠오르는 식당입니다. JT 김 부부와 아들은 34년 전 1985년 찰스 드 리옹에게서 이곳을 샀습니다. 찰스 씨는 이곳을 슈퍼에서 식당으로 바꿔 정통 한식 바비큐를 팝니다. 최근 찰스에 새로운 요리가 소개됐는데요. 한국식 무한리필 바비큐와 한국의 인기 요리입니다. 여긴 시장으로 시작했어요. 이곳에선 6년 전까지 구석에서 타코를 팔았죠. 어머니는 이곳 손님들에게 음식을 소개하기로 하셨어요. 전부 집안에서 내려오는 정통 레시피로 한국 어머니가 만든 한국 요리입니다. 집밥만큼 좋은 건 없죠. 정통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보고 싶네요. 우선 최고 인기 요리는 불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어 참기름, 마늘, 파로 양념한 거죠. 돌은 파이어, 고기는 비프죠. 아주 유명하고 인기 좋은 한국 요리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풍미가 너무 좋네요. 한국 돼지갈비. 3에서 4일 양념에 절여 전문가가 구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이유를 알겠어요. 또 하나의 시그니처 요리죠. 비빔밥은 쌀밥, 불고기, 콩나물, 시금치, 오이를 넣는데 각 재료가 저마다의 소스로 절여집니다. 거의 모든 테이블에는 그릴이 딸려 있네요. 무제한 바비큐를 위해서죠. 독특한 경험이죠.
한국의 경험. 손님들은 여기서 추억 남기기를 좋아하죠. 마국의 꿈을 우리 한국 문화를 통해 이룬다니 참 놀라워요. 여기 8번째 왔어요. 중독적인 맛이에요. 모든 맛이 놀라워요. 좋아하는 한식당이 두어 곳 있지만 여기가 단연초의 식당이에요. 김치와 반찬 모두 직접 만들어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삼겹살, 불고기, 제육이 있고 모두 함께 드시려면 인기 요리 비빔밥이 있죠. 밥 위에 반찬과 고기를 얹고 반숙 달걀을 올린 요리죠. 매콤한 소스가 함께 나오는데 미친 비주얼입니다. 그릇에 조금씩 모든 게 올라가 있고 바닥엔 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몰라도 다 넣고 싶어요. 전부 섞어볼 겁니다. 섞어서 전부 한 입에 먹어볼게요. 오, 이것 좀 보세요. 와, 정말 맛있군요. 정통 한식입니다. 진품이에요. 50년대 제 할머니가 요리를 시작하던 때부터 내려온 레시피입니다. 할머니는 저랑 동생을 위해서 이 요리를 집에서 해주셨어요. 이건 전부 한국인을 위로하는 요리예요. 여러분, 체즈마켓 앤 키친에 꼭 들러서 확인해보세요. 맛있는 한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건 다 있네요. 게다가 무한리필 한국 바비큐까지. 모두가 좋아할 메뉴예요. 새로운 고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 테이블에 요리가 떨어진 적 없답니다. 이곳은 이제 지역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방앗간이자 회의장이자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엄마가 놀러가고 없는 날 밥하기 싫은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습니다. 제육볶음에 완전히 반한 남성은 이곳에 매일 온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335 짝을 지어 햄버거 집에 가는 대신 돼지갈비를 먹으러 옵니다. 스테이크만 먹어보다가 불고기에 빠진 남성은 혼밥조차 마다하지 않는데요. 햄버거와 피자만 먹던 대학생들 역시 한국식 바비큐에 빠져 단골이 됐다고 합니다. 한식에 빠져 젓가락질을 배우고 매일 반찬과 한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부부도 불고기에 흰밥을 비벼 먹이면 아기 식사까지 해결돼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K-푸드 장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구글에서 코리안 비비큐의 검색 조회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비큐의 장점과 매력은 다양한 고기 부위와 장인의 솜씨 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양식은 소금으로 맛을 내고 일본식은 간장으로 맛을 낸다면 우리에겐 다양한 종류의 소금과 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다시마, 멸치, 버섯, 마늘, 팥, 젓갈 등 개성 있는 식재료를 섞으면 또 다른 맛을 냅니다. 고기와 곁들이는 채소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고기 부위와 조리법에 따라 모양과 장점을 살린 불판의 종류도 수십 가지나 되죠. 이 요소들만 잘 조합해도 한식만의 깊은 맛과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은 무한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식 바비큐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방의 나라, 한국. 한국인은 안부 인사에도 밥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에는 진심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입맛도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에 진출한 해외 음식을 그대로 즐기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 맛에 심하게 물들어 현지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해외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타포, 기기 괴개가 되어버린 피자, 얇은 도우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치즈를 가득 올려 구워낸 맛있는 피자. 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탈리아 음식이죠. 한국에서는 치킨만큼이나 오랫동안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배달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아온 기간이 긴 만큼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맛의 피자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물을 먹은 한국식 피자를 보게 된 피자 원조국 이탈리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피자가 내가 아는 그 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피자하면 육류, 해산물, 야채, 심지어 과일까지 다양한 토핑이 한가득 올라간 푸짐한 피자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에서 피자를 먹을 때는 푸짐한 토핑에 눈이 먼저 즐겁고 강렬한 피자 냄새에 코가 신나고 한 입 딱 빼어 먹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자극적인 맛에 입안이 황홀해집니다. 이렇게 눈, 코, 입 모두를 만족시키는 피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나 즐거운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한국식 피자는 눈, 코, 입에 너무 투머치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이탈리아 피자는 얇은 도우에 피자 소스도 얇게 바르고 토핑도 얇게 올린 뒤 화덕에 구워내면 끝. 정말 바삭하고 담백한 맛의 피자가 탄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식 피자를 처음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넣을 수 있는 재료는 일단 다 넣어봤나? 투머치한 토핑도 놀랍지만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어서 한 번 더 놀란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고기와 리치골드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안 피자와 파스타 피자인데요. 하와이안 피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토핑 파인애플. 과일은 후식으로 먹어야지 왜 밥과 같은 피자에 넣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와이안 피자는 한국에서도 민초급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피자죠. 도대체 어쩌다가 피자에 과일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 만든 이해 의도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까르보나라 피자. 이 피자에는 까르보나라 소스 말고도 파스타면까지 통째로 들어갑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는 생각지도 못한 맛 조합이라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피자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괴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면 비빔밥, 부침개 정도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심경이 확 와닿는 것 같네요. 탑3. 한국에서 벌크업 중인 마카롱. 달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꼬끄에 가나쉬와 잼을 채워 단맛 플러스 단맛. 한국에 없던 극강의 단맛으로 디저트계를 휩쓸었던 마카롱. 고급 재료가 들어간 고급 디저트이다 보니 한입 거리 귀여운 간식 주제. 가격은 악마가 따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가격만큼 맛이 있어서인지 한국에서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마카롱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저 앙증맞고 아담했던 마카롱이 한국에서는 헐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건너와 점차 벌크업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뚱카롱이 탄생했는데요. 마카롱의 이런 변신을 보고 한국인도 놀라운데 프랑스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프랑스에서 마카롱은 혁명 전까지만 해도 왕실과 귀족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그사세 디저트였습니다. 마카롱이 대중화된 지금도 현지에 있는 프랑스 파티시에는 마카롱은 언제나 보석처럼 빛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카롱이 한국에서 반짝임이 아니라 듬직함을 뽐내고 있으니 경악할 만하죠.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마카롱과 뚱카롱을 아예 다른 디저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뚱카롱이 마카롱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뚱카롱은 뚱뚱해진 것은 물론 외형도 마카롱과 달리 화려해져서 딱 SNS에 찍어 올리기 좋은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대신 벌크업한 뚱카롱은 먹는 사람도 썰크업 시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탑2. 원조를 위협 중인 핫도그. 한국에서는 이제 냉동식품으로 출시될 정도로 흔하디흔한 간식이 되어버린 핫도그. 처음에는 설탕을 묻혀 취향에 따라 케첩과 머스타드만 뿌려서 먹는 정도였는데 한국인의 핫도그 사랑이 점점 진해지더니 몇 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핫도그의 맛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핫도그 전문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핫도그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는 한국 핫도그를 처음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걸 핫도그라고 부르지? 핫도그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트리트 푸드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핫도그는 외형부터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핫도그는 미리 구워진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 넣고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소스를 얹어서 먹는 것이라면 한국 핫도그는 일단 젓가락에 소시지를 끼운 뒤 겉에 빵이 되어줄 반죽을 입혀 튀깁니다. 조리법부터가 달랐는데요. 그런데 미국에도 한국의 핫도그와 똑같은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핫도그의 변형 요리인 콘도그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미국의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가 넘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콘도그라는 이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핫도그가 되어 지금까지도 핫도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식 핫도그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인데요. 미국에서도 코리아 콘도그라 불리며 원조를 위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탑1. 이틀막 알리오 올리오. 저렴한 재료에 조리법까지 초간단해 이탈리아의 라면이라고 불리는 알리오 올리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늘, 한국인이 좋아하는 면, 이 두 개가 합해진 요리인 만큼 알리오 올리오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그 인기는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알리오 올리오 시판, 소스가 판매되는 등 빠르게 인지도를 굳혀나갔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이 해외에서 이렇게나 멋지게 자리를 잡다니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소식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의 알리오 올리오를 보게 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틀막하며 경악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에 마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마늘 파스타인데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왜 놀랄 일인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먹는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늘은 향신료로 달궈진 올리브유에 잠깐 넣어 향만 뺄 뿐 면을 볶기 전에 다시 뺀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마늘도 아주 소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처럼 나는 마늘 파스타다 하며 마늘을 들이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 파스타에 이 정도의 마늘도 안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건가요? 이분들 한국 감바스를 보면 그냥 기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한국물을 먹고 재탄생한 해외 음식은 크기가 벌크업되거나 재료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모양이야 어찌됐든 맛있으면 그만이겠죠?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이 한국의 맛으로 재탄생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